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년 하계 유대회를 앞둔 광주시에게 이번 소치 동계올림픽이 주는 교훈이 큽니다. 대학스포츠연맹 대표단이 광주를 찾아 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김영록 의원이 전남도지사 선거전에 뛰어들면서 민주당의 도지사 후보 경쟁이 뜨거워지게 됐습니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최저가 입찰 방식이 적용됩니다. 심사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턴키 입찰 방식은 배제됐습니다. 광주 비행장 부지에 축구장 4면이 조성돼 유대회 연습시설로 활용된 뒤 일반인들에게 개방될 예정입니다. 내년에 하계 유대회를 앞둔 광주에서는 소치 동계올림픽이 귀중한 학습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소치를 통해서 유대회 내실을 다지기 위해 PCU 대표단이 대회 준비 점검 차원에서 올 들어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소치 동계올림픽은 시작하자마자 부실 논란이 일었습니다. 선수촌에서는 화장실 칸막이가 없거나 누런 녹물이 나오는가 하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개막식에서는 오륜기가 아닌 사륜기 실수가 있었습니다. 유대회를 앞둔 광주에서는 소치의 실수가 남의 일 같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국제대학 스포츠연맹 PCU 대표단의 올해 첫 광주 실사에 어느 때보다 무게감이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중점 점검 대상은 IT나 통신시설. 소치의 사륜기 실수처럼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운영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For the IT at sea, this is also one of the main, I would say, topic because IT at sea is very important and we have to check. 선수촌도 점검 일정에 포함됐습니다. 조직위는 유대의 선수촌의 경우 소치와 상황이 다르다면서도 혹시 모를 일에 긴장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선수촌이 이제 사용된 다음에는 일반 시민이 입주할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 기준에 있어서는 충분히 선수단들이 만족한 시설이 되라 봅니다. 광주 유대회를 1년여가량 앞두고 열린 소치 동계올림픽이 명품 유대회를 위한 반면 교사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전남도지사 후보 자리를 놓고 경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김영록 국회의원도 출마 선언을 하고 경선 대열에 뛰어들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록 의원이 전남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섰습니다. 1차라는 희망도지사로 전남을 살릴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도민과 진정으로 소통하고 행정의 맥을 알며 열정이 있는 도지사, 일 잘하는 희망도지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로써 도지사의 도전장을 내민 민주당 후보는 이낙연, 주승용, 김영록 3명.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이낙연과 주승용 의원이 각축전을 벌이고 김영록 의원이 뒤쫓고 있는 형국. 여기에 출마를 저울질하는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당 안팎은 물론 지역에서도 박 대표의 출마설에 힘을 얻어가면서 다른 후보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호남 텃밭을 이룰 때는 심각한 위기가 온다. 그렇기 때문에 너라도 내려와서 고향을 지키면서 민주당을 살리고. 지방선거를 5달이 앞두고 윤곽을 드러낸 민주당 도지사 후보 경선이 3파전 아니면 4파전으로 치러질지, 또 동부권과 서부권 간 지역 대결로 펼쳐질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경선 일정이나 경선 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이들 국회의원 출신 후보들의 물밑 경쟁은 벌써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 지역 시민단체들의 교육감 시민 후보 추대가 당초 예정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지역 70여 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교육희망 네트워크는 당초 이달 중순까지 범시민 후보 추대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었지만 교육감 선거 방식을 결정할 국회 정치개혁 특위가 활동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함에 따라 후보 추대 일정도 늦추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교육희망 네트워크는 또 현 교육감 재추대 논란과 관련해 후보 추대 방법과 절차는 앞으로 구성될 후보 추대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영화를 앞둔 광주은행에 대한 실사가 노조의 저지로 무산됐습니다. 광주은행 노조는 광주은행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요구하며 전북은행 실사단을 막았습니다. 황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은행 본점 앞
이른 오전부터 노조원들이 현관 앞에 집결했습니다. 이들은 광주은행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전북은행 실사단이 은행에 들어서는 것을 막았습니다. 광주은행 노조는 전북은행에 광주은행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발전 방안을 내놓지 못할 경우 실사를 계속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은행의 영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전북은행의 진정성 있는 대안 제시가 없는 한 저희들은 확인 실사를 원천 봉쇄할 겁니다. 전북은행 실사단은 노조와 시간을 갖고 대화를 하겠다며 돌아갔습니다. 충분히 고려하고 있고요. 저희랑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광주은행 본점에서 재무 관계와 경영 전반에 대한 실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앞으로 6주간 실사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 광주은행 노동조합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실사가 완료되면 예금보험공사에 매매대금 조정 요청서를 제출하고 4, 5월 사이에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어 6, 7월에 잔금 지급과 금융위원회 인가를 통해 8월 중에 최종적으로 광주은행 인수 작업이 완료됩니다. 하지만 광주은행 노조의 저지로 실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져 인수 작업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황성철입니다. 광주 지역의 고용률은 상승하고 전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의 고용률은 57.8%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5%포인트 올랐습니다. 취업자 수도 72만 2천 명으로 2만 7천 명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전남의 고용률은 58.3%로 1.5%포인트 하락했고 취업자도 1만 6천 명 감소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최저가 입찰 방식이 적용됩니다. 광주 도시철도 건설본부에 따르면 오는 2016년 발주 예정인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 구간에 최저가 입찰 방식이 적용됩니다. 최저가 입찰 방식 도입은 광주시가 각종 관급공사에서 심사위원들의 주관적 요소가 개입될 소지가 큰 턴키 입찰 방식을 지향하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해조를 주제로 처음으로 열리는 완도 국제해조류 박람회가 2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재관과 전시관이 윤곽을 드러냈고 입장권 판매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완도항에 들어선 해조류 박람회 주재관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시 조형물 설치 공사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입장권 판매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은 해조류 박람회 공식 후원은 물론 산하 조직을 활용해 입장권 10만 매를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은 완도에서 하는 세계 최초의 해조류 박람회에 대해서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할 것이고 해조류 박람회는 관람객 7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까지 입장권이 28만 장 팔려나갔습니다.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전남도 지원단이 출범했고 해조류 산업을 선도할 발전협의회도 이달 중에 출범합니다. 계획했던 대로 광주은행 후원을 비롯해서 많은 기관 단체들의 협력과 협조로 차질 없이 잘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계 20여 개국 수산도시가 참여하는 완도 국제해조류 박람회는 오는 4월 11일부터 한 달 동안 열립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해 정부와 광주시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국토교통부가 임대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산세나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 확대안을 밝힌 것은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임대주택 취득세 면제 대상을 최초 분양주택에서 기존 주택 취득으로 늘리고 재산세 면제 대상을 40제곱미터 이하에서 60제곱미터 이하로 완화하는 임대주택 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광주 비행장 부지에 축구장이 조성돼 시민에 개방됩니다. 광주시는 현재 국방부 땅으로 나대지로 방치돼 있는 광주 비행장 부지 일부에 축구장 4면을 조성하기로 하고 다음 주에 국방부와 업무 협약을 맺습니다. 내년 4월에 축구장이 완공되면 광주시는 우선 유대회 연습시설로 활용한 뒤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입니다. 홍의식 화순 군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되는데 그 전에 당장 다가온 선거 판도가 요동치게 생겼습니다. 윤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의식 화순군수에 대해서 1심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로 받은 돈 6천만 원은 추징했습니다. 법원이 홍 군수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지만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군수 직위를 잃게 됩니다. 홍 군수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고법에 항소를 해서 충분한 입증을 받아서 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홍 군수의 발언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로도 읽힙니다. 그러나 혁신 경쟁 중인 민주당에서 공천받기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지난 10년간 3차례나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했던 화순에서 민심을 얻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경쟁자들에겐 나쁘지 않은 결과겠지만 적어도 이모경, 전형준 두 전직 군수에겐 결코 호재로만 보이진 않습니다. 두 사람은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 하차한 전력이 있고 각각 부인과 동생이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남은 임기를 채움으로써 부부군수, 형제군수란 오명을 화순에 남긴 바 있습니다. 장만채 도교육감에 대한 정치자금법 무죄 선고에 이은 홍의식 화순군수에 대한 직위상실형 선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 당사자들의 희비는 물론 선거 판도가 여동치는 가운데 다음엔 임성훈 나주시장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광주시가 발주한 총인시설 공사 납품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업자와 감리사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2012년 총인시설 공사에 사용할 기계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감리사 57살 배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3천만 원,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납품업자 46살 이 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둘 다 죄질이 무겁지만 허위, 부실 감리 목적이 아니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경찰이 사망사고 다발 구간에서 이동식 장비를 활용해 야간 단속에 나섭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1일 북구 금제로 대인광장에서 수창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이동식 무인 카메라로 야간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매주 한 차례 사망사고 다발 구간을 선정해 불시 야간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번 단속은 보행자 사망사고와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를 보이는 데 따른 것으로 택시와 시내버스 법규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도 함께 이뤄집니다. 70대 노인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일주일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73살 기모 할아버지가 전날 밤 광주시 광산구 운남동에 집을 나선 지 하루가 지났지만 귀가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기 할아버지가 시골집에 다녀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섰다는 부인의 말을 토대로 경찰 50여 명을 동원해 마지막으로 목격된 임곡 일대를 중심으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5일 폭발 사고가 났던 여수시 신월동의 주식회사 한화 여수 사업장에서 어제 오전 또다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지난 5일 사고 수사를 위해 시료 채취를 하던 국과수 직원이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데 여수시는 남아있던 잔류화학이 폭발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섬염전 노예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이 염전 운영자와 지역 경찰의 유착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 감찰 담당관실은 염전 관할 경찰이 염전에서의 노동 착취 행위를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감찰팀을 파견해 조사하는 한편 사건이 발생한 신안군 신의도를 방문해 일제 수색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광주 도시공사가 해빙기를 맞아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건설공사 현장 5곳과 공동주택 6곳 등 모두 22곳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집안 약화로 인한 축대와 절개지의 붕괴 여부와 함께 임대주택이나 체육시설 등 주요 시설물의 안전 여부가 중점 점검됩니다. 실내 종목 훈련장이나 체육단체 종합사무실로 이용되는 광주 종합체육회관 기공식이 염주체육관 부지에서 열렸습니다. 총 사업비 254억 원이 투입돼 내년 2월에 개관하는 종합체육관은 우선 하계유대회 훈련장으로 활용된 뒤에 레슬링과 태권도 등 실내 경기 종목의 훈련장과 함께 시체육회 등 체육단체들의 사무실로 활용될 예정입니다.